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수 노무사님 모시고 최근에 매일 노동 뉴스에 난 특이한 그 판결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등록 건설업자의 하도 급한 직상수급인 연대 책임 판결.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임자가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수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야지라고 하는데 아니면 그 하도급 업자들이 몇 명을 데려와서 일을 하고 이제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도급 업자들이 이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이 근로자들이 사실상 뭐 하도급 업자가 또 돈도 없고 신용불량자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 판례는 당연한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린 결론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보면은 도급 사업에 대한 그 임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수차례 도급을 인한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직상수급인다 연대하의 책임이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제 내린 결론은 그 하수급인이 실제적으로 무등록 건설업자하고 직상수급인이 또 돈을 받아서 이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직상수급인은 이제 돈을 다 줬다. 그 영수증도 다 있다. 그런데 그 하수급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하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법원 판례는 그 하수급인이 이제 하수급인의 어떤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상수급인 책임 있게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법 취지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그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임금 체불이 됐을 때 연대 책임을 진다. 이 얘기는 비록 준 내용이 있더라도 그 하수급인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직상수급인과 연대하에 책임진다. 이것을 분명히 밝힌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설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여러 하도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회사 이상만 그 회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회사 이상만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산재 같은 경우도 원수급인 이제 이거 전체를 도급받은 이 건설회사가 산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상수급인을 못 줬으면은 그 위에 있는 원수급인까지도 책임지고 그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하수급인이 이제 고용한 노동자들이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이제 연대 책임에서 직상수급리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판결인데, 그럼 우리 그 강남노무법인에서도 뭐 이런 그 과거에 케이스가 있어서 아마도 그 대리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그런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초창기 노무사일 때 그 어떤 근로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저희 법인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오야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 오야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월급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오야지가 그 행방불명이 돼서 뭐 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는 이 하수급인 이 오야지를 상대로 하고 또 그 원수급인 그러니까 그 전문 건설회사 여기 사장님을 여기 그 피신고인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신고를 대리를 해줬고, 그래서 그 담당 이사가 그 출석 조사하는데 나와서 사실 자기들은 다 줬지만은 이렇게 우리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사장님이 구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미리 주급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하수급자한테 구상권을 해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쉽게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44조 그 사비 수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 책임진다. 이런 내용이 건설 회사나 또 사업이 수차례 도급을 해준 경우에는 굉장히 임금 체불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법원 판례도 그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하수급인이 그 하수급 근로자한테 다 지급한 내역이, 그러니까 다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한테 그 인건비를 산정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상수급인이 그 하수급인 근로자한테 그 하수급자가 실제적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직상수급인 사용자의 책임이다, 이런 판단로 해서 그 직상수급인한테 임금 지급을 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건설업에서는 이런 그 사건이 좀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마침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하수급인의 고용된 노동자들이 그 받을 수 있도록 뭐 법적으로는 조치를 해놨는데,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못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실상 임금 체불, 그 연대 책임인다는 건 같은 사용자로서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의 임금 체불은 그 노예 노동을 시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키고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그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강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노예 노동을 시켰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 측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 청산을 하고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고 또 그 관련된 처벌 규정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직상수급이나 아니면 하수급이는 빨리 연대 책임에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이제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업종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사실상 이거는 건설업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건설업과 비슷하게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건설업 공사 도급 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이 건설업에서 발생합니다. 이 조항이 그 44조의 3의 조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이 있지만은 이러한 특례 규정으로 이제 사실상 똑같은 원칙이지만은 그를 이제 좀 더 그 건설업에 맞게 이제 설명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상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해서 연대 책임진다, 이러한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장이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불안 요소가 생기고 오히려 이런 걸 악용하는 사업자도 많이 생기고 또 직상수급인도 나몰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이 오히려 책임지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판례로 하급 노동자들이 그 임금을 못 받는 그런 케이스는 없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례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되고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